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통학을 가르치고 있는 한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통안전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교통안전 측면에서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통안전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교통안전은 3개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도로 이용자, 차량, 그리고 도로 인프라 등이 있는데요. 3개 구성 요소가 잘 어우러져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계속 꼴찌라는 사실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게 꾸준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90년대 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줄곧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또 2011년부터 13년 사이에는 OECD 사무국에서 직접 일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분야에서 배울 게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공부를 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발만 떼어도 양쪽으로 오는 차가 모두 멈춰 선 것이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당연히 차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차가 다 멈춰 서는 걸 보고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죠. 보행자가 도로에서는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교통안전정책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봤더니 많은 선진국들이 도시부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에서의 디폴트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였죠.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부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이 의미가 있는 게 시속 10km만 줄였을 뿐인데요. 사망 가능성이 원래 시속 60km에서는 한 90%가 사망하는데 50%로 낮춰지게 됩니다. 보행자 사고가 나더라도 10명 중 4명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시행을 도왔습니다. 2019년 9월에 민식이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엄마를 만나기 위해 횡단보도를 뛰어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된 사고였는데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 알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해를 잘하면 위험한 행동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 장면을 그대로 그림책에 그리게 되면 잔혹한 장면이 될 것 같아서 로봇 경찰을 등장시켰습니다. 덕분에 사고가 날 뻔한 순간에 아이를 로봇 경찰이 구하는 모습으로 바꿨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고를 그대로 그림책에 묘사하게 되면 아이들이 두려움을 크게 가질 것 같아서 이 느낌은 살리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애초에는 생각 안 했었는데 사고 순간에 로봇 경찰이 아이를 안고 굴르는 장면으로 그림을 표시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사고의 느낌은 어느 정도 살았던 것 같고 큰 무리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책의 부제에 나타나 있듯이 보이지 않아도 차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횡단보도를 이용할 땐 꼭 명심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에 낸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차가 보이지 않았어요 라고 보행자가 얘기하고요. 갑자기 보행자가 나타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려서 서로 볼 수 없었다는 거죠.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한 차량이 있었다고 하면 옆으로 진행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나를 못 볼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가 가까이까지 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횡단보도에서는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뛰게 되면 갑자기 멈출 수 없지만 걷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멈출 수 있기 때문이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멈추고 나서 통과하도록 법으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칫 가려진 곳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보행자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할 주체는 운전자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서 옆 차로의 차가 갑자기 멈추면 나도 같이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를 함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중인 차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를 못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옆 차로에서 주행하는 운전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를 못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운전자가 그만큼 신경을 횡단보도에서 많이 써야 횡단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횡단보도에서 주의하며 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횡단보도 사고는 어린이든 성인이든 옆 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뛰지 마시고 걸어야 하고요. 옆 차로에서 갑자기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 그러면 교통안전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